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우만 내리면 반복돼 온 지하 공간의 악몽이 또다시 재현됐습니다. 범람한 강물이 유입되면서 완전히 침수됐던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 지금까지 9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직도 실종자 수색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영일 기자입니다. 폭우로 급격히 불어난 물에 청주 미호강 제방이 터집니다. 곧바로 지대가 낮은 바로 옆 지하차도로 흙탕물이 쏟아져 들어가고 불과 몇 분 만에 지하차도는 물에 잠겨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지하차도에 들어섰다 20대 가까운 차량이 물에 잠겼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지하차도 입구에서 3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고 급류에 나오지 못하고 난간에 매달려 있던 9명을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차도 천장까지 가득 찬 물에 진입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실종자 11명의 가족들은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상황에 밤새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희망을 가져야죠. 네, 희망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배수 작업을 해도 물이 다시 들어와 수색에 난항을 겪었고 결국 미호강에 범람한 물을 막고 밤새 배수 작업을 통해 사고 발생 21시간 만인 오전 6시쯤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실종자들은 버스 안 승객 5명을 시작으로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하차도 내 수위가 낮아지자마자 뻘에 갇힌 차량을 빼냈고 나머지 3명 실종자는 차량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발견됐습니다. 금일 중으로 수습을 마무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실종자는 모두 11명으로 아직 2명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색 작업은 더디게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아침에 침수됐는데 이틀째인 오늘에서야 지하차도 배수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오전에 시신 6구가 발견된 데 이어 오후에는 2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자,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지은 기자, 수색 작업은 언제쯤 마무리될 걸로 보십니까? 네,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 앞입니다. 지금은 배수와 실종자 수색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에 6명, 오후에 2명의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낮에는 일부 실종자 가족들이 현장에 달려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고요. 침수됐던 흰색 승용차가 인양돼 저희 취재진이 있는 오송 방향으로 옮겨지는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지하차도 양방향 도로에선 경찰과 소방당국이 주변을 통제한 채 배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인력 422명과 장비 67대가 동원됐는데요. 고무보트 4대와 굴삭기, 덤프트럭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녁 6시 기준 80%의 배수가 완료됐다고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 또 실종자 수색을 위해 소방과 군 인력, 잠수대원 등 100여 명이 투입돼 있습니다. 조금 전 브리핑에서 소방당국은 고립된 차량이 모두 19대로 분석됐다고 밝혔는데요. 실종자 수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현장과 병원에서 한 차례씩 검안을 한 채 지문 대조 등을 통해 신원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숨진 것으로 확인된 9명 중에는 70대가 3명, 60대와 30대가 각각 2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밤 안으로 배수 작업을 마치는 게 우선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터널 구간의 길이가 400m에 이르는 만큼 차량마다 실종자 규모를 일일이 파악하고 구조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특히 실종자 일부가 유실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인근 미호천의 진흙이 대규모로 유입돼 배수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탓에 실종자 수색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주 궁평 2 지하차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하차도 수색 작업이 길어지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안타까움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애타는 기다림에도 하나 둘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안타까운 소식도 늘고 있는데요. 여전히 기적을 바라며 기다리는 가족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아들을 찾아 한 걸음에 달려온 노부부. 치과 의사 아들은 여전히 어두운 지하차도 안에 갇혀 있습니다.
떨어져 살면서 매일 30분 넘게 부모와 통화하던 든든한 아들.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어보려 해도 무너지는 마음을 버텨낼 수는 없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죠. 아니 희망을 많이 놔버렸어요. 그러면서도 떠나질 못하고 그 자리를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구조 작업을 지켜보며 발만 구를 수밖에 없던 실종자 가족들은 시신이 옮겨진 인근 청주의 병원에 모였습니다. 구급차가 들어설 때마다 다가갔다 돌아서기를 반복합니다. 딸의 생사를 확인할 길 없는 아버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지하차도 안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장모. 제가 사이니까 지금 이렇게 일을 처리하려고 그러지. 아내 처남은 엄마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죠. 아파트 청소일을 위해 새벽 시간 하필 그 버스를 타야만 했던 어머니. 통제된 도로를 피해 우회하다 예상치 못한 물살에 갇혀버린 버스기사. 처남을 공공기관 입사 필기시험장에 데려다주다 홀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이제 2달 된 젊은 가장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비가 왔다지만 제대로 통제만 됐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참사. 여전히 혹시나 하는 기적을 포기할 수 없는 가족들은 오늘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샐 처지입니다. 저희 너무 궁금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조건 기다리고 직접 상황도 모르고 그러니까 무조건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충청북도는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들부터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 절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변인재입니다.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 톤이 넘는 물이 한꺼번에 지하차도로 밀려든 게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저희가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바탕으로 확인해 보니 이미 하루 전부터 이 일대가 물바다처럼 변하는 등 사고의 전조 증상이 뚜렷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침수 13시간 전인 14일 저녁 7시 무렵 궁평 2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당시 이 지역 누적 강수량은 200mm, 미호강 주변은 이미 저수지처럼 물이 넘쳤고 인근 도로까지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로 밤사이 이곳에는 100mm 비가 더 내렸습니다. 사고 당일 새벽 4시 10분, 미호강의 홍수 가능성이 커졌음을 알리는 홍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약 2시간 뒤인 6시 반, 홍수경보는 사실상 범람을 뜻하는 심각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홍수통제소는 교통 통제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지만 관할 지자체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각 찍었다는 시청자의 제보 영상. 높이 6.5m 미호교 기둥이 거의 물에 잠긴 모습이 담겼습니다. 원래는 그게 물이 차는 곳이 아니고요. 하천에 세종시에서 축구장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진짜 그냥 다 무너지겠다? 이런 생각? 여기서 계속 차오르겠다? 완전 침수 직전인 오전 8시 30분. 지하차도 내부 터널 끝부분에 이미 물이 흥건합니다. 지상으로 올라와 보니 터널 안으로 물이 쉴 새 없이 밀려드는 모습입니다. 침수가 진행되고 있던 겁니다. 올라가는 차량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할 만큼 쏟아져 들어오는 물살은 거셌습니다. 이때 지하터널에 막 진입한 운전자는 불어난 물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침수차 되겠어. 큰일이다. 그리고 10분 뒤인 8시 40분. 400mm 넘는 비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미호천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불과 2, 3분 사이에 6만 톤에 달하는 흙탕물이 터널 안을 가득 채우면서 시내버스와 트럭 등 20대 가까운 차량이 손쓸 틈 없이 그대로 물에 잠겼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오송 지하차도의 대규모 참사는 재해가 아니라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우 경보가 내려졌는데도 차량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사 중에 임시로 쌓아둔 제방은 거센 물살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인명 피해를 키운 버스는 원래 다니던 길 대신 지하차도로 우회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하차도에 물이 들이닥치던 그 순간 빨간색 시내버스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지하차도는 버스가 원래 다니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폭우로 도로 곳곳이 통제되자 10km를 돌아 지하차도로 우회하려 했던 겁니다. 왜 바로 제방 옆인 그 궁평 지하차도는 통제도 안 하고
차를 그쪽으로 안내를 했는 건지 그것도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원래 오송역으로 가는 큰 길입니다. 홍수 위험 때문에 다리를 막고 계속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데 사고가 난 차량들도 이 길을 피해 우회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료 기사들은 다른 노선들은 운행을 멈췄는데 그 노선은 왜 먼 길을 돌아갔는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시가 영업부에서 어디로 가라라고 지정해주는 노선 외에는 저희는 임의대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런 권한이 전혀 없어요. 오송 지하차도는 침수가 시작된 지 불과 15분 만에 물로 가득 찼습니다. 미우강 둑이 터지면서 물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강둑이 무너졌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커다란 포대에 흙과 자갈을 넣어 이렇게 쌓아두었던 건데 물살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다리 공사를 하면서 임시로 둑을 쌓았는데 원래 있던 제방보다 높이가 훨씬 낮습니다. 충청북도는 둑이 터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른 데는 여유가 충분하고 거기도 이제 관리자가 있으니까 그거가 이제 터져서 수해가 생기리라고 침수가 생기리라고는 이제 아예 걱정도 안 한 거죠. 터널 안에는 1분에 3톤씩 물을 퍼내는 펌프가 4개 설치돼 있었지만 터널 가득 물이 들어차면서 전기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대우입니다. 이번에는 43년 만에 댐 위로 물이 넘쳐 범람하면서 피해가 컸던 괴산댐 하류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댐 수위가 낮아지면서 급히 몸을 피했던 수천 명의 주민들 대부분이 집으로 돌아왔지만 수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수문을 모두 연 괴산댐에서 거대한 흙탕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수문 옆 댐 정상에서도 흙탕물이 넘어와 폭포수처럼 떨어집니다. 해발 137m의 괴산댐 정상으로 물이 넘쳐 흐른 건데 미리 최저 수위까지 방류를 해뒀지만 갑작스레 쏟아진 폭우를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현재 지금은 저희 정상 수위를 확보하였고 다시 올 홍수에 대비하여 최저 수위인 130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방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피 명령에 집을 떠났던 주민들은 물이 빠지고 나서야 돌아왔습니다. 수마가 휩쓸고 지나간 집에는 자리를 지키는 세간살이를 찾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손을 못 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빠른 틈이 있어야 한 군데로 옮겨놓고 쓰고 또 옮기는데 그것도 못 하겠고. 댐 수위가 낮아지고 방류량이 줄면서 대피했던 주민들은 대부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안까지 물이 찼던 세 가구는 아직도 대피 신세입니다. 댐 바로 아래 마을은 그나마 피해가 적은 편입니다.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하류는 강물이 역류하면서 쑥대밭이 됐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작물은 굴삭기로 드러내고 집안 가재도구는 모두 내다버립니다. 젖어가지고 다 널브러지고 장판이 떠가지고 지금 그냥 어떻게 말을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충주에서 대피했던 주민들은 모두 집에 갔지만 괴산에선 오늘도 500여 명이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집 걱정되고 여기서 또 잠이 안 오잖아요. 내 자리 아니고 그러니까. 이 언니하고 나하고 어제 밤새도록 울고 오늘 아침 내내 울어도 속이 안 풀리네. 43년 만에 괴산댐 원류로 집과 농토가 물에 잠긴 주민들은 복구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지금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인 건 피해가 가장 큰 충청과 경북 지역에 내일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다는 겁니다.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김가영 캐스터, 지금은 정체전선이 어디쯤 걸려 있습니까? 네, 지금도 정체전선은 남부지방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쪽 건조한 공기와 남쪽 고온다습한 공기의 경계에서 이처럼 끊임없이 비구름이 발달해 유입이 되고 있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은 여전히 호우경보 상태인 가운데 부산 등지로는 시간당 30mm 안팎씩 세차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전국에서 동시 장마가 시작된 이후로 이미 평년 장마철 강수량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나흘간 충청도에는 청양 지역에 570.5mm, 호남과 경북 북부 지역에도 많게는
50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정체 전선이 느리게 북상을 하면서 수요일까지도 전국에 비를 뿌린다는 점인데요. 이번에도 위험 지역은 이처럼 충청 이남 지방이 되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전남과 경남 지방에 또 내일 오전까지 충청과 전북, 경북 지방에 시간당 30에서 60mm씩 세차게 쏟아지겠고요. 특히 화요일인 모레는 이들 지역에 한꺼번에 많게는 80mm 이상씩 그야말로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총 강우량도 보시면요. 제주 산지에 최고 350mm 이상, 충청과 호남, 경북 북부와 경남 지방에도 많게는 250mm 이상이 더 오겠고요. 서울 지방은 10에서 60mm가량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은 제주의 예년 장마 종료일이지만 정체 전선이 남하하면서 금요일까지도 제주 지방에 비를 뿌리겠고요. 이후에는 전국 내륙에 또 장맛비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MBC에 보내주신 제보 영상 사회팀 차현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차 기자, 우선 충청 지역부터 볼까요? 네, 전국에서 시청자분들이 제보 영상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특히 피해가 컸던 대전, 충청과 경북, 전북 지역에서 온 제보가 많습니다. 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 차를 타고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양업고등학교입니다. 건물 내부에 흙탕물이 가득하죠. 네. 선생님들 여럿이 발벗고 나서 흘러들어온 토사를 퍼내고 있습니다. 학교 정문엔 차 한 대가 완전히 침수돼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대전에서 보내온 영상입니다. 한눈에 봐도 하천 유속이 빨라 보이죠? 중년 여성이 수풀에 위태롭게 걸려 있었는데 소방대원들이 자신의 몸에 밧줄을 묶은 채 구조 작업에 나선 겁니다. 여성은 하천변을 걷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이는데 다행히 구조가 됐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명피해뿐 아니라 농작물 그리고 가축 피해도 잇따랐죠. 네, 우선 농작물 피해 상황부터 보실까요? 경북 영주의 한 과수원 영상인데요. 사과나무가 뿌리째 뽑힌 모습입니다. 빗물이 흙탕물처럼 변해서 비탈을 따라 폭포처럼 흘러내려서 농작물들까지 토사로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네. 충남 부여에서 들어온 영상에는 축사가 완전히 물에 잠긴 모습이 담겼습니다. 주민들이 긴 밧줄을 동원해서 소들을 끌어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네. 구조의 손길이 닿지 못한 곳이 아직 많아서 전국 곳곳에서 이런 농작물이나 가축 피해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차 기자, 이번에는 비 피해 상황을 종합해보죠. 네, 오늘 저녁 6시 기준으로 중대본이 피해 집계 상황을 발표했는데요. 네.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사망 37명, 실종 9명, 부상 35명입니다. 네. 이번 폭우로 8,852명이 긴급 대피했고 아직 5,400여 명이 귀가하지 못했습니다. 중대본은 하루 4번 피해 상황을 종합하기 때문에 현장 상황이나 지자체 집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밤 11시에 피해 상황이 추가로 집계되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통 상황 볼까요? 네, 교통 상황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요.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 모든 노선의 운행은 중단된 상태고요. 네. KTX의 경우 경부, 호남, 전라선 등이 운행 중이지만 서행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기준 공공시설물 피해는 215건,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는 204건이고 농작물 침수 피해도 19,000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차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상을 넘어선 집중호우에 제대로 된 대비조차 없었던 참사 현장. 하늘에서 본 현장의 모습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헬기를 타고 유독 피해가 컸던 지역들을 돌아봤는데요. 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갑작스런 침수로 20대 가까운 차량이 꼼짝없이 갇혀버린 충북 청주의 궁평 제2지하차도. 펌프차가 계속해서 거센 물줄기를 뿜어내지만 지하차도 안쪽엔 여전히 흙탕물이 가득합니다. 도로 바닥은 온통 진흙에 뒤덮였습니다. 물에 잠긴 지 만 하루가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낸 대형 트레일러. 흙탕물을 뒤집어 쓴 모습에서 사고 당시의 참혹함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수색과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하차도 내부까지는 아직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안타까운 시간만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천이 넘쳐 휩쓸고 간 주변의 마을. 물 위로 보이는 건 전신주와 지붕뿐입니다.
비닐하우스는 맥없이 무너져 내렸고 농막이 있던 곳은 웅덩이가 돼버렸습니다. 애써 가꾼 농작물도 모두 휩쓸리거나 잠겨 사라졌습니다. 사방이 물로 막힌 축사에는 미처 나오지 못한 소들만이 갇혀 있습니다. 무너진 제방, 칼로 자른 듯 끊긴 도로,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하천인지 분간하기도 어렵습니다. 운전자가 버려두고 간 차량들, 얼마나 급박했을지 당시의 위기를 말없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에 잠긴 공장들은 짐을 옮길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이번 집중호우에 무너지고 파손된 건물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전국에서 400건이 넘습니다. 축구장 면적 2만여 개가 넘는 농작물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범람과 침수 그리고 산사태까지 주말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는 깊고 넓은 상처를 남겼고 복구까지 막대한 희생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번에는 경북 지역 비 피해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경북에서는 지금까지 19명의 사망자와 8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실종자 8명이 몰려있는 예천에는 소방과 군인 2,900여 명이 투입돼 대대적인 수색이 진행 중인데요. 마을이 흙더미에 완전히 뒤덮이면서 곳곳이 뻘밭으로 변해 수색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경철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흙더미에 완전히 파묻혔습니다. 거대한 나무 기둥이 뿌리째 뽑혀 여기저기 나뒹굽니다. 산 중턱에서부터 휩쓸고 내려온 토사가 마을 전체를 덮쳤습니다. 자동차가 진흙에 파묻힌 건 물론이고 집 여러 채가 파손돼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구조당국은 날이 밝자 실종자가 있는 예천 지역 5개 마을에 소방과 군인 등 2,4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중앙 119 구조본부도 인명 구조견 10마리와 드론 5대를 동원해 정밀 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진흙을 헤쳐야 하고 일일이 탐침봉으로 찔러가며 수색해야 하는 탓에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토사물의 양이 굉장히 많아서 그야말로 뻘이기 때문에 나뭇가지인지 사람인지 그 형체를 분간하는데도 상당한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주민들도 수색 작업에 손을 보태보지만 가족같이 수십 년 함께한 이웃을 잃은 침통함은 감출 길이 없습니다. 동네 분위기 뭐 말할 수 없지 뭐 지금 뭐 죽을 지경이지 뭐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모르니까 애만 태우고 있는 거지. 예천군 은풍면에선 운전자 등 3명이 탑승한 차량 2대가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확인돼 수색 범위가 인근 하천까지 크게 확대된 상황입니다. 산사태와 하천 범람으로 2명이 숨진 문경으로 가봤습니다. 사흘간 500mm 가까운 물폭탄에 산북과 동로 2개면 전체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완전 그냥 초토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이거는 뭐 복구는 그냥 응급조치로 임시로 조금 하는 거고 피해가 엄청나게 지금 뭐 많이 나와가지고 4명의 사망자가 나온 봉화는 복구 작업이 겨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몸만 간신히 빠져나온 주민들은 마을 회관에서 이웃들이 건넨 생필품으로 기약 없는 피난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싹 그냥 밀고 갔어요. 예. 옷도 없고 지금 그래서 지금 다들 이렇게 옷 같은 거 다 챙겨주셨거든요. 다시 집중호우가 시작된다는 소식에 산사태 공포가 커지면서 경북에선 1,000세대 1,500여 명의 주민이 체육관과 마을 회관으로 몸을 피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이번에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나온 지역은 평소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북 예천군은 이미 산사태가 발생한 뒤에야 대피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대로 된 대피 문자나 대피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도은 기자입니다. 8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에 산사태가 덮친 건 새벽 2시 30분쯤이었습니다. 15몇 달 때 내가 난 게 있더라고. 걸려가지고 사람 살리달라고 소리 질렀어. 마을 전체가 폐허로 변했고 특히 주택 2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을 주민 2명이 실종된 예천군의 벌방리의 한 마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뒷산에서 굴러내려온 성인 몸체만한 큰 돌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집과 함께 사라진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은 실종 이틀째 아직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집하고 같이 사람이 휩쓸려서 나갔다니까요. 오전에는 저희 하류 쪽에 강을
집중적으로 수색을 했고 오후부터는 이쪽을 지금 수색하는데 병행하고 있습니다. 감천면 벌방리를 포함해 예천군에서만 17명이 숨지거나 실종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시군 단위 지자체까지 내려보낸 산사태 대피 명령 매뉴얼입니다. 도지사 또는 군수가 위기 징후가 감지되거나 위험 상황이 예측되는 경우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 명령을 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도 물릴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마을 뒷산 일부는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산에서 돌들이 굴러내려오는 등 산사태 조짐이 있었지만 예천군은 산사태 직전까지 대피 명령 대신 포괄적인 대피 권고 재난 문자만 발송했습니다. 군에서만이 아니라 행안부, 산림청, 보훈 또는 면소에서 주민들한테 문자는 여러 차례 합니다. 마을 대피 방송 역시 이미 이웃 2명이 실종된 뒤에야 실시됐습니다. 물이 한경도 없어. 요 나와 보니까 요 전부 물이야. 그 정전은 됐지 뭐 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물만 보여요 전부가. 예천군은 대피 명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읍면동을 통해 주민 대피 안내를 충분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현장에서는 매칭을 했는지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어렵지만은 공문상으로도 사전 대피 이런 식으로 해서 짓고 하루에도 몇 번씩으로도 공문이든 단체 카톡이든지. 주민들이 깊은 잠에 빠진 시간대에 재난 문자에만 사실상 의존하고 있는 산사태 조기 예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번 폭우로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난 경북 예천군. 저희 취재진이 마을 깊숙이 들어가 현장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실종자가 속출하고 주택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애타는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산 위에서 쓸려 내려온 바위들, 뿌리채 뽑힌 나무가 마을 곳곳에 뒤엉켜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는 산사태를 일으키며 예천 곳곳을 쑥대밭으로 바꿔놨습니다. 토사가 휩쓸고 지나간 길목, 산 중턱에 올라가 봤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엄청난 양의 흙더미는 사과 농사가 한창이던 과수원 절반을 앗아갔습니다. 저 큰 나무가 여기 서 있었어요, 이렇게. 그 토사로 싹 쓸려 내려가고 이렇게. 산 중턱에 커다란 생채기를 낸 토사는 과수원도 모자라 바로 아래 주택까지 덮쳤습니다. 제가 밟고 있는 이곳은 이 집의 천장입니다. 무너져 내린 토사에 휩쓸려 굴러내려온 이 집에는요. 이렇게 집주인이 손수 만든 가구부터 각종 가전제품들까지 망가진 채 나뒹굴고 있습니다. 산사태 피해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심각했습니다. 폭격을 맞은 듯 부서진 아스팔트 잔해들이 길 한켠에 쌓여 있고 직사각형 모양으로 뻥 뚫린 도로 아래로는 무서운 속도로 물이 흘러내립니다. 어제 새벽 폭우로 불어난 하천에 직격탄을 맞은 집. 그 안에 있다 떠내려간 60대 남성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귀농을 준비하며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던 또 다른 60대 남성 역시 급류에 휩쓸려 아직까지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생사 여부는 확인된 게 아직은 없으니까 일단 살아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일단은 찾아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어젯밤 둘러봤던 벌방마을에서도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자 가족들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도 수색 작업은 계속 된다고 하니까 좀 빠른 시내에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소방당국은 물론 군과 경찰 2천여 명이 실종자를 찾기 위한 사투에 나선 상황. 중장비 사용도 쉽지 않아 구조대원들이 탐침봉으로 일일이 찔러가며 수작업으로 수색에 나서는 동안 안타까운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전북 지역 피해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전북에도 나흘째 500mm 넘게 쏟아진 물폭탄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익산 삼북천에서는 불어난 하천물에 제방이 무너져 마을 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정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입 통제선이 쳐진 숲을 뒤로 황토물이 콸콸 흘러내려갑니다. 삼북천 제방 일부가 오늘 새벽 6시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익산 전역에는 나흘간 5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진 데다 금강상류 대청댐이 초당 2,500톤의 물을 쏟아내면서 하류의 약한 제방이 수압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날째 금강 하류에 위치한 이곳 삼북천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제 뒤에 있는 제방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재 돌과 자갈을 이용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곧바로 주변 7개 마을 주민 300명의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대부분 제대로 짐도 챙기지 못한 채 임시 대피소로 피신했습니다.
마을이요. 서구마을 저쪽으로 가시다. 차가운 강당 바닥에 임시 방편으로 깔린 돗자리에 몸을 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주민들. 밤에도 좀 조심하고 있죠. 이렇게 저가고 있으라고 긴장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아침에 방송이 막 계속 나오는 거야. 순창 동계면의 산골마을 주민 70여 명은 대피조차 하지 못한 채 아예 갇혀버렸습니다. 시내로 나가는 큰 길에 허벅지 높이까지 물이 찬 탓에 자동차는 물론 사람도 오가기 어렵습니다. 올해 그 장마 기간이 전년에 비해서 너무나 길고 비가 많이 오고 앞으로도 7월 한 달 내내 온다고 하니까 국내 분들이나 저 이장이나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번 비로 전북에선 현재까지 주민 4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폭우가 집중된 전북 서북부 익산과 군산, 김제 등 9개 시군에 대피소가 꾸려졌습니다. 전북에는 모레까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제방 무너진 곳 또 있습니다. 충남 청양과 논산에서는 제방 3곳이 잇따라 무너져 내렸는데요. 하루 사이 700여 명의 이재민이 생겼고 농경지와 축사 등 삶의 터전이 모두 순식간에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제방은 자정이 지나고 곧 무너졌습니다. 250헥타르, 축구장 350개에 달하는 면적이 순식간에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흘간 청양엔 560m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축사에서 빠져나온 소 한 마리는 간신히 고개를 든 채 구조를 기다리고 주민들은 어린 소부터 건져보려 물속에 뛰어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500마리 정도가 소가 피해를 봤고요. 농경지도 전체가 다 모든 하우스라든가 이게 다 피해를 봐서 지금 살 길이 막막하고. 무너진 제방 사이로 하천물이 쉴 새 없이 들이닥칩니다. 400mm가 넘는 비가 내린 충남 논산에서는 새벽 5시 40분 성동면 원복리 논산천 제방이 붕괴한 데 이어 오전 10시 반쯤 우곤리 일대 금강 제방까지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논산 성동면 일대 120헥타르 규모 농경지도 반나절 만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제방이 무너지면서 바로 옆에 비닐하우스는 이렇게 물바다가 됐는데요. 수확을 2주 앞두고 있었지만 수박들은 이렇게 팔 수 없게 됐습니다. 하우스 여기가 8동, 여기 쌍추 2,040평 정도 해갖고 노지 쌍추까지 해서 하면은 최소 금액에도 하우스 시설까지 하면 6천, 7천 정도는 되죠. 제방 붕괴로 청양에서는 주민 203명이, 논산에서는 535명이 인근 초등학교 등 임시 대피시설로 몸을 피했습니다. 지난 14일 충남 아산시 봉제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다 실종됐던 70대 남성이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종과 충남 지역 사망자 수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지금도 남부지방에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댐들도 방류를 계속하고 있어서 댐 하류 지역 주민들은 특히 홍수 상황을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MBC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홍수 특보 현황 또 산사태 예보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윤상문 기자 전해주시죠. 네, MBC 재난방송센터입니다. 먼저 홍수 특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홍수 경보가 발령된 지역입니다. 먼저 경북 예천군의 회룡교 홍수경보 유지되고 있고요. 충청권에서는 청주시의 미호천교 이번 침수 사고가 발생한 곳이죠. 그리고 공주시 금강교, 부여군 백제교와 논산시의 논산대교와 황산대교에 홍수 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오늘 특히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곳인데요. 방금 부산 지역의 이 구포대교도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이후에 남해안 만조 시간이 겹칠 수 있는데요. 주요 댐이 계속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 범람을 막아주는 제방 상황에 따라 범람할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홍수경보나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곳들, 이 주민분들은 지자체별로 발송되는 재난 문자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주요 지역 CCTV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안군 개내리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물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도 강물의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 모습을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지역의 수위가 7.1m를 넘어섰습니다. 주의 단계인 7m 이상이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분들 홍수 상황에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낙동강 유역인데요. 밀양시 삼랑진교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지금 교각 모습이 좀 보이실 텐데요.
교각 윗부분까지 강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차 있습니다. 이 지역의 현재 수위는 6.4m를 넘겼고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계 수준인 7m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금강유역에는 오송 미호천교 외에도 곳곳에서 제방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뻔한 곳이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시청자 김건회 씨가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오전 8시 40분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잔뜩 불어찬 이 논산천의 모습이 좀 보이실 텐데요. 옆에 제방이 나오는데 지금 완전히 뚫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뚫린 제방으로 많은 물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주변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역시 금강 지류인 전북 익산 삼북천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방이 완전히 무너질 뻔했습니다. 시청자 홍진기 씨께서 오전 10시 반에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지금 제방이 무너지면서 물이 쏟아지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역시 주민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비가 잦아들더라도 상류에 쌓인 빗물이 계속 하류로 내려와서 홍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충청권에는 밤부터 다시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주민분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집중호우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산사태 특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산사태 경보 지역인데요. 흙이 얼마나 많은 물을 머금고 있냐에 따라서 산사태 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집니다. 경보 지역 먼저 보면은 충남 대부분 지역과 경북 북부 지역 그리고 경남 일부 지역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지역들 살펴보면요. 세종시와 충남 천안시, 보령시, 전북 군산시와 경상북도 예천군 등 전국 15개 시군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산사태 주의보는 전국 71개 시군에 내려져 있습니다. 이미 잦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언제든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주민 대피 명령에 계속 귀 기울여 주시고요. 미리 대피 장소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MBC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충북과 경북 지역에 집중됐던 비구름은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중하류 쪽 수위가 높아지면서 일부 지역에는 홍수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진주 남강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창우 기자, 지금도 댐이 방류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네, 이곳 난강댐은 호우경보가 내려진 어젯밤 10시부터 숨은 3곳을 모두 열고 초당 300톤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3km 떨어진 남강댐 제수문에서도 4천만 방향으로 초당 10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 물들은 낙동강 하구뚝으로 향하는데요. 낙동강 상류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중하류 쪽 수위도 높아져 밀양 삼낭진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수위가 6.46m로 홍수경보 수위인 7m에 불과 0.6m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6.5m가 넘으면 비가 오는 양을 따져 홍수경보를 발령할 계획입니다. 함안군 개내리의 수위는 7.2m로 홍수주의보 기준인 7m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지난 사흘간 경남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남해가 229mm, 함양 서하면이 204mm에 달했는데 함양군 수동면에서는 대형 석축이 무너져 주민 5명이 사흘째 대피 중입니다. 또 창원시에선 다리 난간이 무너졌고 함안군 가야읍에선 승용차가 물에 잠겨 운전자가 구조되는 등 40건 넘는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밀양과 산청 사과농가 6곳에선 낙과 피해가 잇따랐고 강변과 둔치주차장 등 161곳은 여전히 통제 중입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경남에 최대 250mm의 비가 쏟아지겠다며 피해 없도록 각별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진주 난강댐에서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서울은 지금 비가 오락가락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강 수위가 여전히 높아서 도로 곳곳이 지금도 통제되고 있는데요. 잠수교 상황은 어떤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승우 기자, 아직도 계속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까? 네, 이곳은 비가 내리진 않고 있습니다. 제 뒤쪽 잠수교는 지금도 완전히 잠겨 있는 상태라 보행자는 물론 차량 통행도 사흘째 통제되고 있습니다. 잠수교의 현재 수위는 약 7.5m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쯤 8.3m를 기록한 이후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차량 통제 기준인 6.2m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한강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류 8당댐에서 숨은 10개를 열고 방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방류량은 초당 8,800여 톤 정도인데 이걸 5,000톤 이하로 낮춰야 잠수교 수위가 차량 통제 기준 이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극심한 충북 지역의 충주댐이 26개를 모두 열고 초당 5,9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물이 8당댐을 거쳐 내려오기 때문에 이곳 잠수교 통행이 재개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 시내 도로 중 일부 구간은 통행이 정상화된 곳도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통제됐던 올림픽대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은 오늘 오후 5시부터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올림픽대로 여의 상하류 나들목은 양방향 모두 차량 운행이 어렵고 개화 육관문과 당산 나들목 육관문, 망원 나들목 육관문도 양방향이 가로막힌 상태입니다. 아침 8시부터는 성동구 가람길도 하천 수위가 올라가 통행이 제한되는 등 이곳 잠수교를 제외한 시내 도로 7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내일 아침 출근길에 앞서 날씨는 물론 도로 통제 상황도 살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강 수위가 빠르게 내려가지는 못하면서 서울시는 시내 하천 27곳 가운데 16곳의 출입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저께부터 무섭게 퍼붓고 있는 장맛비의 원인은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흘러드는 일종의 통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기상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대기의 강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집중호우가 계속 이어지고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대기의 강 현상이 적어도 모레까지는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기후환경팀 류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반도 주변 위성 영상입니다. 지난 14일부터 서해바다를 건너며 뚜렷해진 구름대가 가늘고 긴 띠를 이루며 한반도를 향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통로를 따라 들어오는 듯한 흐름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바로 하늘 위 거대한 수증기가 지나는 통로, 대기의 강입니다. 대기의 강을 따라 우리나라에 막대한 수증기가 유입됐고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냈습니다. 대기의 강이 나타난 지난 14일부터 쏟아진 비의 양은 충남 청양 545.5mm, 공주 490.5mm, 전북 익산 471mm입니다. 보통 한 달이 넘는 평년 장마철의 전체 강수량이 중부지방 378mm, 남부지방 341mm인데 불과 4일 만에 훨씬 많은 비가 쏟아진 겁니다. 이런 대기의 강의 흐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내일 새벽에는 충청과 전북 지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열대지방에서 시작되는 대기의 강은 육지를 만나면서 많은 비로 떨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선 여름철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발달합니다. 고기압 가장자리에 있다 보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고요. 남쪽에 있는 따뜻하고 굉장히 습한 공기들을 계속 북쪽으로. 한반도에 대기의 강이 생긴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여름 아열대 지방에서 한반도로 이어진 대기의 강. 관측사상 가장 긴 54일간 장맛비가 쏟아져 섬진강이 범람했고 4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지난해 8월 서울에서 반지하 참사를 초래했던 집중호우의 원인으로도 꼽힙니다. 문제는 기후위기로 대기의 강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가 더워지면서 공기가 훨씬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층 강력해진 장맛비에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폴란드로 복귀하는 길에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수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수해 현장을 찾은 여야 정치권은 이번 주 예정됐던 국회 상임위 일정을 대부분 연기하고 정부에도 피해 복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돌아오는 공군 1호기 안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화상 연결해 긴급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부 지원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지역별로 보다 세부적인 기상 상황을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전파해달라며 저지대 진입 통제 등 다소 과하리만큼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수해가 집중된 충북 청주와 괴산, 경북 예천 등을 찾아 피해 복구에 필요한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에서 비가 그치는 대로 피해 상황을 파악해서 재난 지역 선포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당국의 재난지역 선포 문제나 아니면 군의 장비 인력 지원 또 자원봉사 인력 투입 같은 문제들을 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역시 긴급 상황임을 감안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를 제외한 이번 주 상임위 일정 대부분을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를 두고 내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 역시 연기됐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귀국 일정을 연기하고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와 인도적 지원, 재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졌다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야당에선 집중 호우가 예고됐는데 귀국 일정까지 미룬 건 아쉬웠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부가 마린스키 궁에서 만났습니다. 비행기, 기차, 차량으로 왕복 27시간이 걸리는 여정 끝에 마주 앉은 두 정상은 강력한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생 즉 사, 사 즉 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 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비살상 장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1억 5천만 달러, 1,900억 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Можу з радістю констатувати, що вже виконується домовленість про передачу транспорту і техніки спеціального призначення, в тому числі машин для розмінування. 수해 상황으로 방문 취소를 검토하지는 않았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제가 아니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방문 기회가 없을 것처럼 보였다면서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간다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은혜 홍보수석은 순방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수해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두고 여당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선보일 기회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주말이 집중호우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 있었는데 귀국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방문한 건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늘 귀국길에 올라 한국에 도착하는 대로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지금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피해가 가장 컸던 충청과 경북 지역에 내일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김가영 캐스터, 지금 가장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먼저 지금도 정체전선은 남부지방 부근에서 꼼짝 않고 있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호우경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레이더에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30mm 안팎의 가장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전국에서 동시 장마가 시작된 이후로 이미 장마철 평년 강수량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나흘간 충청도에는 청양에 570.5mm, 호남과 경북 북부 지역에도 많게는 5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정체전선이 느리게 북상을 하면서 수요일까지도 전국에 비를 뿌린다는 점인데요. 이번에도 위험 지역은 충청 이남 지방입니다. 오늘 밤사이 전남과 경남 지방에, 또 내일 오전까지 충청과 전북, 경북 지방에 시간당 30에서 60mm씩 쏟아지겠고요. 특히 화요일인 모레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한꺼번에 시간당 80mm 이상씩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질 걸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총 강우량도 보시면 제주 산지에 350mm 이상, 충청과 호남, 경북과 또 이 경남 지방에도 많게는 250mm 이상이 더 오겠고요. 서울 지방은 10에서 60mm 가량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제주 지방의 예년 장마 종료일인데요.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금요일까지도 제주 지방에 비를 뿌리겠고요. 이후로도 전국 내륙 지방에 계속해서 장맛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더 이상의 비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MBC는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하게 집중호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